자, 제목이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함수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만 배운 거야. 우리 예를 뭘 들었지? 우리가 중국집 가서 메뉴판에 있는 걸 주문을 해야 되고, 1인 1메뉴를 시켜야 되는 게 함수예요.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 우리가 갔는데 메뉴판에 있는 걸 다 통일!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여기 짜장이 5끝이요!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다 다른 걸 시켜 먹을 때도 있겠지. 그렇잖아. 근데 보통 친구랑 가면 같은 거 잘 안 먹잖아. 여러 가지 맛봐야 되니까. 섞어서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인 1메뉴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자. 자, 첫 번째는 자, 네 사람만 할게. A, B, C, D 네 사람이 가서 메뉴판에 있는 걸 시킬 거야. 근데 메뉴판에 음식이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 있어. 식당마다 메뉴 개수는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 대응 관계가 얘네들이 아무거나 시켜. 중복된 걸 시켜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시켜. 아무 음식이나 1인 1메뉴. 자, 이렇게 시키는 게 우리가 앞서 언급한 기본 함수들인 거야. 이제 그 1인 1메뉴를 어떻게 시킬 거냐? 모두 다른 음식을 시킨다. 모두 다 다른 음식을 시켜. 두 번째는 모두 다른 음식을 시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음식을 시켰는데 메뉴판에 남은 음식이 있다. 아, 우리 저 식당에 음식 다 먹어보고 싶은데 4명이 갔으면 4개밖에 못 시키잖아. 그런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어느 집에 갔더니 음식이 중국집에 딱 4개만 있어. 짜장, 짬뽕, 볶음밥, 울면 4개만 있어. 그런데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모두 시킨 경우가 있는 거야. 음식이 남은 경우랑 모두 시킨 경우.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갈아탑니다. 자,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지? 집합 X를 뭐라고 불렀지? 정의역. 정의역. 자, 그러면 주문하는 사람은 정의역에 있는 애라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애.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 애가 주문한 거랑 두 번째 정의역 애가 서로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그 주문한 음식, 함수값이 주문한 음식, 메뉴잖아. 그 메뉴가 어떻다? 다르다. 서로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음식을 시켰어. 이 뜻이야.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서로 다른 음식을 시켰다. 오케이? 자, 이때 메뉴판이라고 하는 게 뭐였니? 공여. 메뉴판이 공여. 내가 시킨 음식이 뭐야? 우리 테이블에 나온 게 치역.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같은 거예요. 다 시켰어. 위에 건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야. 남았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공식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이름을 말하는데 위에 있는 이 경우 서로 다른 걸 시켰어요. 메뉴판엔 음식이 남았어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느냐? 1대1 함수예요 라고 불러. 1대1 함수. 1대1의 뜻이 뭐니? 남학생들은 스포츠에서는 좀 친숙한 거잖아. 맨투맨 방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역이랑 공역이랑 정확하게 하나씩만 대응관계를 가진 걸 1대1이라고 불러. 수학에서. 하나씩의 대응관계를 가진 걸 1대1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냥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이렇게 공역과 치역의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때 공역이랑 치역까지 같아지면 얘는 1대1인데 진정 1대1로만 화살표 관계가 생겼어.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다? 이 공역과 치역이 같을 거냐 남을 거냐. 앞에 있는 서로 다른 음식을 시켰어요는 공통사항이네. 자, 함수인데 1대1 함수라고 불리는 게 있고 1대1 대응이라고 불리는 게 있대. 잘 적응하셔야 돼.
이해되겠어? 자, 메뉴판에 나왔다. 메뉴판에 있는 걸 다 시켰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아니에요를 잘 느껴야 돼.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이 뭘 할 거냐? 메뉴를 통일해서 시킬 거야. 잘못 쳤다. 메뉴 통일. 메뉴 통일. 다 같이 짬뽕이에요, 짜장이에요. 얘네들 다 똑같은 거 시켰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상수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 어떤 걸 대입하든 나오는 값은 하나로 일정한 상수야, 이런 뜻이야. 상수함수. 그래서 얘를 쓰는 식은 fx는 k야, c야.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어떤 애를 대입하더라도 나오는 결과는 같다. 이게 상수함수라고 불리우는 함수의 이름이야.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이 숫자나 메뉴하고는, 이 메뉴판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건데 수의 개념으로 와야 돼요. 마지막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야. 정의역과 공역에서 대입하는 값과 나오는 값이 같을 때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대응하는 대입한 값과 나오는 값이 같은 그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와 이 뜻인 거예요. 항등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전체 구역에서는 y는 x라고 생긴 애가 항등함수입니다. y는 x가 f1은 1, f2는 2 나오는 같은 값 나오는 거 알겠지? 그걸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함수예요 라고 하는 걸 지금 네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상수함수, 네 번째 항등함수. 이 네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중에 여러분들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정확하게 구별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1대1입니다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려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봅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A, B, C 1, 2, 3, 4.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다 같은 곳에 화살표 꽂힌 거 없지? 이게 1대1의 구조라고. 1대1. 그럼 그냥 1대1이면서 1대1 함수입니까? 1대1 대응입니까? 1대1 함수야. 남은 애가 있잖아. 1대1 함수야. 자,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3개니까 오른쪽에도 3개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이러한 화살표 관계를 만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됐습니까? 이해되겠어? 자, 요번에는 A, B, C가 있는데 자, 요렇게 대응관계를 가졌어. 모두 같은데 대응관계를 가졌다. 이게 무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 자, 얘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래프 모양으로 더 볼게요. 얘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대응관계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 대응관계는 좌표 평면에서 대응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온다 그랬지? 요 x에서 쏘면 y에 대응시킨다 그랬잖아, 화살표를. 자, 그러면 1대1이 되려면 자, 이런 대응관계가 있을 때 1이 대응한 값과 3이 대응한 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이제 1대1이 아닌 거야. 1대1이 아닌 거야. 즉, y 값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 어딘가에 화살이 온 건데 그 값에 대응하는 점이 2개 이상이면 1대1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대1이 되려면 자, 우리 친숙한 1차 함수를 떠올려 볼게. 자, 1차 함수 이렇게 가 있어. 자, 그러면 어딘가에서 여기가 x1이야. x1에서의 대응이랑 여기가 x2야. x2에서의 대응이랑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대응합니다의 최종 종착지인 y축의 수직인 걸 이렇게 그리면, y축이 수직인 걸 그리면
이 만나는 점, 아, 얘는 여기서 온 대응이구나. 아, 얘는 여기서 온 대응이구나. 이렇게 찾아간다라고 할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이 되려면, 이 Y축의 수직인 직선이랑 교점이 몇 개만 있어야 되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교점이 하나.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 맞습니까? 1대1 함수? 맞아. 그러면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대1 대응이 될 거냐? 1대1 함수가 돼야 그 다음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이 함수는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야. 그러면 치역도 지금 이 함수가 그려진 범위가 저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치역도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까지가 된다. 자, 근데 어떤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길 이렇게 그려졌대,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대. 그럼 얘는 일단 어디서 쏘더라도 교점은 하나씩만 나오니까 서로 같은 거에 대응할 수가 없어. 1대1 함수는 만족을 한 거야. 1대1 함수. 그런데 이 녀석은 화살표를 쐈어, 안 쐈어? 못 쏜 애가 있지. 여기서 화살표를 쏴갖고 어디 대응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실제 대응에서 나온 치역은 여기서부터만 그래프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는 1대1 함수만 되고 1대1 대응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의 의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좌표 평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실수 전체가 공역이야.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진 범위가 치역이야. 그래프가 그려진 범위. 그럼 얘는 저 밑에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갈 거고 한두 끝도 없이 올라올 거니까 실수 전체가 맞다는 얘기인 거고,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위로만 그렸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여기라는 소리야.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밑에 치역이 안 만들어지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1대1이 될 거냐 아닐 거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만 맞으면,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1대1이 된다 그랬어. 그럼 교점 2개 나오는 건 뭐 있지?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는데 교점 2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 중에?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그래프가 그려진 구간에 이렇게 그리면 2개의 교점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x1에서의 대응한 값과 여기에 있는 x2에서의 대응한 값이 이렇게 같은 애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1대1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은 음식을 시킨 애가 있다고. 어딘가 있다고. 그래서 얘는 x1, x2가 다른데 fx1과 fx2가 같은 애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1대1이 아니라는 거야. 자, 1대1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그래프의 모양으로 이해되겠니? 그러면 정리해보자. 어쩔 때는 1대1이 되고 어쩔 때는 1대1이 안 될까요? 응?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아까 1차 함수 예를 들었잖아. 이렇게. 응? 얘는 1대1이 된대. 그럼 2차 함수를 예를 들었잖아. 그럼 여기다 그려? 이렇게. 그럼 얘는 1대1이 안 된대.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그런 거죠. 결정적 차이가. 같은 값이 왜 나타나느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타나는 거야. 얘는 올라가기만 하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으로는 증가만 한다. 1대1이 되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에 변화가 있다. 어딘가에 잠깐이라도 있다. 그러면 1대1이 안 되는 거야. 증가만 합니다. 감소만 합니다. 이런 애들은 1대1이다. 기본적으로. 1대1의 의미. 알겠니?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디에 수직인 직선을 그린다 그랬지? 함수냐 아니냐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만 걸리면 함수라고 그랬어. 1대1이냐 아니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만 걸리면 1대1이다. 두 개 걸리면 1대1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됐습니까? 예제 볼게요.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정역, 공역은 실수 전체로 한다. 그러니까 전 구간으로 보겠다. 기억입니다. 뭐만 하고 있어요? 감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만. 이런 함수 뭐라고?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까지 돼요. 실수 전 구간 감소를 했다. 자, 니은 같은 그래프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걸 대입해도 짜장면, 여기 있는 애도 짜장면, 나도 짜장, 다 똑같은 거 시켰다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자, 니은은 뭐라고요? 1대1입니까? 아니라고. 그냥 쟤는 2차 함수야. 여기 있는 애들 중에는 이름이 없어. 그냥 함수 중에 하나인 거야. 특별한 케이스에는 못 들어간다. 자, 리을은요? 뭐만 하고 있어? 감소만 하고 있는 거야. 감소만. 그럼 뭐야? 1대1을 만족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1대1 대응까지 되는지 판단해야 돼.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데 이 함수가 그려진 그래프에서 공역은 지금 실수 전체인데 밑에 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안 그려졌지, 밑에. 그러면 치역이랑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에서만 만족하는 거야. 대응은 안 된다. 얘는 그래프가 실수 전 구간 다 그려졌다. 그래서 대응도 된다. 얘는 일부 구간에서만 그려졌다. 대응은 안 된다. 자, 미음은요. 증가만 하고 있지. 그러면 1대1 함수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나요? 같다 보여? 실수 전 구간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1대1 대응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을 지나요는 왜 나왔어? 0,0과 2,1을 지났으니까 얘는 무슨 식인 거야? y는 x란 식인 거야. 식 자체가. 그래서 항등함수까지도 만족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해되겠습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다음 중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자, 방금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으면 편한데 일단 y는 4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y는 4x의 그래프. 무슨 함수? 증가함수. 1대1 대응. 자, 니은은요? 니은은 어떻게 생겼다고? 상수함수. 누굴 대입해도 똑같아? 짜장면. 상수함수. fx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상수함수. 자, y는 x제곱이면 어떻게 생겼다고? 아래로 왔다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1, 2, 3번 중엔 해당 사항 없음. 자, y는 x는 뭐라고요? 1대1 대응이자 항등함수라고요. y는 x. 그래서 y는 x가 이름이 제일 많죠?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항등함수도 되고. 되겠어요? 자,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이제부터 1대1 대응이란 멘트만 나오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1대1 대응이란 멘트만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1대1 대응이란 말만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1대1 대응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대1 대응을 우리 교재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x1과 x2가 다르다이면 fx1과 fx2가 달라요. 여기까지만 만족하면 뭐라고? 1대1 함수. 거기에 누구랑 누구랑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풀 때는 뭘 핵심으로 해석해서 풀 거냐 하면 이 녀석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그럼 아까 그래프로 선생님이 보여준 건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은 주어진 좌표평면 전체에 그려져야 돼. 이런 뜻이었잖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걸
그래프를 그릴 때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길지만 잘 들어봐. 그래프를 그릴 때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주어진 공역의 양 끝을 지나야 한다. 공역의 양 끝을 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1차 함수를 예를 들어볼게. 자, 1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있어. 응? 그러면 정의역이 만약에 A 이상 B 이하야.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질 거야. 주어진 구간 전체가 아니고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의 치역부터 B를 대입했을 때의 치역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치역이야. 이걸 먼저 이해해. A 이상 B 이하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은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FB가 될 거야. 자, 대응관계 우리 첫 시간부터 떠든 건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범위가 치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연결되겠니? 자, 그러면 그 치역이 공역과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제는 공역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거야. 자, A 이상 B 이하의 정역에 대해서 치역이 C 이상 D 이하 여기를 공역으로 한대. 이게 공역이야, 이게 공역. 정역도 범위가 나오고 공역도 범위가 나왔어. 그렇다면 이 함수는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 그 사이의 값들이 다 여기에 대응관계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정역과 공역을 가지고 자, A에서 쏩니다. A에서 쏴. B에서도 쏩니다.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C하고 D 사이에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쏜 게. 만약에 A가 D에 쐈어. 그러면 B가 어딜 쏴야 돼? C를 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그래프가 이 사이에서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해서 치역을 공역과 같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인 거야. 양 끝을 쏜다라는 의미를 지금 일단 선생님이 전달 중이야. 양 끝을 지난다. 자, 두 번째는 A가 C에다, 아이고, 이런. A가 C에다 쏠 수도 있겠지. 그러면 B가 D를 향해 쏴야 치역이 공역과 같아지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모양으로. 자, 그러면 직선이라는 애가 요 사이를 지나는데, 자, 여기 좀 강조해서 해야 되니까. 정역에 따른 치역의 모습을 몇 개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어떤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 이게 A고, 여기에 B가 있어.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치역을 Y축 위에 나타내보자. 그러면 치역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인 거예요. 이해되겠니? 연속된 값들의 범위가 치역인 거야. 자, 근데 똑같은 거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야. 노란색. 자, 그 A하고 B에서 쏜 범위가 치역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잘 따라와줘야지 선생님 설명이 이거야. 이해돼?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공역이 설정이 되는 거야. 공역이 이렇게. 공역도 Y축 위에 이렇게 공역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지나야 되냐 이 소리야. 지금 노란색과 하얀색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 지금. 다른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지나야 되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야. 이렇게. 그렇게 지나야 정확하게 처음에 준비된 치역과 지금의 공역, 처음에 준비된 공역과 지금의 치역이 일치하게 돼. 그게 양끝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역의 양끝을 지난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림이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의역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표현하고 공역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표현하게 되면 그
경계가 되는 점들이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는 요 둘을 연결해서 지나가야 되고 감소하는 함수는 요 둘을 연결해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을 먼저 첫 번째에 떠든 거야. 자, 문제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 그래프가 더 편하니까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를 써보면 뭐 이쯤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요쯤에 3이 있어. 딴 데는 안 본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만 요 상태만 그래프를 보겠다. 여기만 보겠다. 자, 그러면 1 이상 11 이하, 1 이상 11 이하라고 여기서 1이고 이쯤이 11이라고 하면 1 이상 11 이하의 공역을 준비한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 안에서만 우리는 치역을 살필 건데 그 치역이 정확하게 지금의 이 노란색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1차 함수인 애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함수죠. 어떻게 지난다고? 요 양끝점을 지나는 요렇게 된 직선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치역이 공역과 같다.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요 점이 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1이 되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3,1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3,11을 지나요. 자, 두 함수 빼면 A는 2예요. B는 5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이니까 만약에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요 두 점을 지나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11을 지나요. 3,1을 지나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프 이해됐어?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추가 설명 들어가는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떠들어 줄게.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접근을 할 수 있냐?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기다가 첨가를 할 거야. 자, 얘들아, 우리는 이런 1차 함수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받아온 질문이 뭐냐면 자, y는 2x 플러스 1이 있다고 하자. 이 그래프가 x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일 때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니? 이런 거 해봤잖아? 자, 그러면 최소값 얼마야? 1 이상 3 이하에서? 얘가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는 제일 작은 거 1 대입하면 최소값 3이에요. 그러면 최대값 3 대입하면 최대값이 7인 거야. 자, 다음 함수의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이해했어? 이걸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단원의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치역은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 나온 값. 그럼 치역을 뭐라고 대답해야 돼? 3 이상 7 이하예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소리인 거야. 따라왔어? 치역이 곧 뭐랑 같은 뜻이다?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랑 같은 거예요. 치역. 그러면 1차 함수인 경우에는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기 때문에 치역이 곧 최대값, 최소값이 양 경계값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치역의 제일 작은 값 대입한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되고 치역의 제일 큰 값을 대입한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제일 작은 치역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되고 제일 큰 값을 대입한 그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확정사항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래프 없이 최대 최소로 푸는 거야. 1차 함수가 증가함수래. 증가함수.
증가함수야.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작은 거 대입한 게 최대야? 큰 거 대입한 게 최대야? 큰 거 대입한 게 최대지. 그러면 그 값이 얼마야? 최대인 11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최소값이 1이 나온다 이 소리인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 뜻이니까 이 공역이고 치역일 거고 공역과 치역을 최대 최소로 푼다 했지? 그럼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를 알면 3 대입한 게 최대야.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최소야. 이렇게 바로 풀어버릴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겠어? 최대 최소 이해됐어? 안 좋다며. 야, 선생님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작한 거잖아.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숨을 한 1분 참아보면서 어떻게 잠을 깨봐야겠다. 숨 1분 참을 수 있니? 해봤어 안 해봤어? 언제 1분 정도는 참을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참을 수 있어. 중요한 거 다시 떠들게.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에 관한 한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1차 함수에 관한 한.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의역으로 세로 방향 선을 그리고 공역으로 가로 방향을 그려서 이 직사각형의 어느 점을 지나야 1대1 대응이 되는가? 그것을 공역과 치역이 같다로 어떻게 잘 해석하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떠든 건 뭐였어요? 최대 최소. 그래서 A가 양수면, 증가함수면,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최소값인 1이 나와야 된다. 최대의 정의역인 3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나와야 된다. 이 풀이가 바로 나와야 돼. A가 음수면 어떻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무슨 값? 최대값. 감소함수는 제일 큰 거 대입한 게 제일 정의역 큰 원소 대입한 게 최소값.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야.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증가 감소를 잘 느끼셔야 돼요. 자, 8번.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실수에서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하여 fx는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 대입한 게 그대로. 대입한 거 그대로. 자, 그러면 f5는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냐? 상수함수. 항등함수.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 3 무슨 함수? gx는 상수함수. 뭘 대입해도 마이너스 3. 1 대입해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3. 이 뜻이야.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라는 말과 상수함수라는 말을 알고 있니?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07번. 눈에 뿅 뭐가 보여요? 1대1 대응이 될 때 얘는 무슨 함수? 1차 함수면서 감소함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무슨 값? 최대값. A 대입한 게 최소값. 이게 빠른 연결이다. 1차에서만 쓰는 거야. 정석대로는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의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의 공역. 그럼 감소함수는 어느 점을 지나야 된다?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나야 된다. 이게 정의역과 공역으로 만든 사각형입니다. 도형의 의미도 알겠니? 둘 다 가져가야 돼. 도형의 의미로 2차 풀 거야. 1차니까 지금 좀 쉬운 거야, 이거. 자, 요번에는 앞에서는 연결된 그래프인데 요번에는 얘가 구간별로 정의된 그래프예요. 이게 구간별로. 여기 나와 있는
1대1 대응이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별표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이거만 나오면 다 별표야. 1대1 대응이 되도록 나오면 긴장하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 x가 0 이상. x가 0인 게 어디니, 얘들아? x가 0인 걸 뭐라 그래?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x는 0이야. 자, 그러면 x는 0 이상이라고 하는 건 y축부터 오른쪽에 대한 정의역. 응? y축으로부터 오른쪽에 대한 정의역은 얘를 그려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려라. 자, 그러면 이쯤에 3이라고 치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 왼쪽은 얘를 가지고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그려라.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현재 못 그리고 있지.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그리래. 그럼 생각해보자. 왼쪽도 뭡니까? 일단 1차 함수처럼 생겼죠. 그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 함수의 모습이 3이잖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진대. 1대1 대응이야? 상수함수면 1대1 대응 아니잖아. 아, 이거 안 된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 x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 0이면 상수함수니까 안 돼. 0이 아니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건 1차 함수의 모습이겠지. 1차 함수의 모습은 얘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지. 잠깐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까 어떤 함수 해야 된다 그랬어?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끝인 거야. 따라서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게 답이다. 별게 없어. 자, 그래서 구간별로 꺾이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정리하면, 자,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증가로 붙던가 또는 감소로 붙어야 돼. 증가 또는 감소로 붙어야 돼. 붙은 그래프. 증가 1대1 돼? 비었잖아. 안 돼. 증가 돼? 겹쳐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증가 하려면 붙어서 증가 또는 감소. 직선끼리가 아니어도 증가 이렇게 돼야 돼. 직선이든 곡선이든 직선과 곡선이든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면서 붙어 있어야 실수 전체에서 얘가 1대1 되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자, 정의역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실수 전체에서니까 지금처럼 떠든 거야. 만약에 실수 전체가 아니라 주어진 정의역이 여기고 공역이 여기야. 아까처럼. 자, 여기다 그릴 건데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1대1이 되게 그려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증가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감소했어. 이것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야. 여기 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1대1 하나만 걸리잖아. 어딜 그려도.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함수 식이 주어진 어떤 구간에서 조건이 여기 따로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그래프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아까 1, 2, 3에서 1, 2, 3호를 떠올려 보면 자, 얘가 3이고 얘는 2고 얘는 1이야. 그래프를 점으로 보자. 1일 때 3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2야. 증가감소 전혀 상관없죠. 제한된 조건에서는 증가감소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근데 그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풀 때는
공역 전체가 치역 전체가 돼야 되니까 전체의 범위에서 치역이 나오려면 증가 감소로 쭉쭉쭉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1대1 대응 진짜 정말 신경 써서 보셔야 돼. fx는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라고? fx는 x. 그럼 f5는 얼마야? 5라고. g는 상수함수. 그럼 g5도 5래. 그럼 g7은 5지. 상수함수니까 5만 나와. f7은 7. 자, 마지막 내용이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의 함수 개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순열조합을 수1에서 했잖아. 더 중요해진 거야. 예전에는 이걸 배우고 나중에 순열조합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버렸어. 함수의 개수는요, 순열조합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열조합. 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할 때 함수 개수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 확통에서도.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니까 여기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 함수 개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그냥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 즉,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 자, 그러면 x에 뭐가 있냐? 1, 2, 3이 있고, 자, y에 1, 2, 3, 4가 있다라고 하자. 자, 그냥 함수는 메뉴판에 있는 거 아무거나 시켜도 된다 그랬지. 그냥 함수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시킬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메뉴 몇 개? 첫 번째 사람이 시킬 수 있는 메뉴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럼 몇 가지? 4가지. 경우의 수로 가는 거야, 경우의 수.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시킬 수 있는 음식 종류 몇 가지? 1번 사람이 시킨 거 시켜도 돼, 안 돼? 되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 그냥 함수라니까? 그냥 1인 1메뉴 아무거나 시키면 된다 그랬잖아. 세 번째 사람. 아무거나 시키면 되는 거야. 자, 얘가 그냥 함수의 개수의 아이디어야. 공역의 원소 개수. 공역의 원소 개수가 거듭 제곱이 되는 겁니다. 4의 3승. 자, 그래서 정역의 원소 개수가 m. 공역의 원소 개수가 n이라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n의 m승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 4개, 4개, 4개 이렇게 시킬 수 있어. 그 뜻이야. 자, 두 번째는요. x1과 x2가 다르다이면 fx1과 fx2가 다른 함수의 개수. 이거 무슨 함수? 1대1 함수 개수. 1대1. 서로 다른 거 시킨다 그랬어.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시키는 메뉴 몇 가지? 4개 중에 하나 시켰어.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시킨 거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개? 3개. 세 번째 사람은? 2개. 4, 3, 2 이렇게 쓰는 방식 우리 뭐라고 배웠어? 4P 3이라고 배웠죠. 4P 3. 그래서 1대1 개수는 NPM입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NPM이야. 오케이? 그런데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함수 개수의 방식은 같은데 남는 메뉴판이 없어야 되잖아. 어? 남는 메뉴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4사람이 가야 4개를 시킬 거 아니야. 이럴 때는 1대1 대응까지가 되는 거지.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때 1대1 함수일 때는 무슨 일인 거야? n값보다 m값이 무조건 큰 거야. 1대1 대응일 때는 자, 첫 번째 사람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사람 3개 중에 하나, 세 번째 사람 2개 중에 하나, 마지막 사람은 남은 거 시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때는 m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때. 즉 m과 n이 같을 때다. n 팩토리얼이 될 수도 있고 m 팩토리얼이 될 수도 있고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1씩 줄여가면서 개수를 따지는 아이디어는 같은데 1까지 갈 거냐 못 갈 거냐 차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쉬워요. 자, 세 번째 거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메뉴판에 따라서 자, 모두 짜장, 모두 짬뽕 그걸 했잖아. 그러면 모두 1에 대용, 모두 2에 대용, 모두 3한테 쏜다. 모두 4한테 쏜다. 몇 개? 4개가 있는 거야, 4개. 그래서 상수함수의 가지수는 저 n값과 같은 거예요. 공역의 원소 개수랑 상수함수의 개수가 같다. n개. 여기 n과 n 틀렸다, 야. 아유. n값이 커야죠. n값이 커야지. 1대1 대응일 때. 자, 마지막이 무슨 함수? 하항등함수. 하항등함수는 그냥 한 개예요. 하항등함수는 그냥 1번은 첫 번째 메뉴, 2번은 두 번째 메뉴, 3번은 세 번째 메뉴, 4번은 세 번째 메뉴를 시켜야만 하는 정해진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 오늘 나왔지,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커요. 자, 이렇게 만든 상황을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된 게 우리 수학에서 증가함수다라고 불러. 증가함수.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져 이 뜻이야. 자,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어차피 3개 대응할 거잖아. 응? 함수값이 크게 대응할 거니까 자, 되는 것 요거 되나 안 되나 봐봐. 돼 안 돼? x값 커지는데 함수값도 커졌어? 돼 안 돼? 안 되지. 2의 값보다 3의 값이 작아졌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얘는. 제한된 상황. 그러면 1, 2가 이렇게 돼 있으면 3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치역에 대한 걸로 생각을 바꿔보자. 3개가 다 서로 다른 거에 대응을 해야 돼. 3개가. 그러면 공역 중에 치역은 원소 3개가 화살을 맞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치역이 될 수 있는 걸 나열해보자. 치역. 1, 2, 3. 1, 2, 4. 1, 3, 4. 2, 3, 4. 치역이 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준비된 1, 2, 3이 있단 말이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정의역에서 화살을 쏠 건데 증가함수로 화살을 쏘려면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무조건 그 대응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치역이 될 수 있는 우리 집합에서 원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소 3개짜리 집합이 몇 개니?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4개 있는 원소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 3개짜리인 부분집합은 몇 개니? 4C3으로 계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치역을 만들면 그대로 함수가 하나씩만 나와. 이게 증가함수의 개수의 아이디어입니다. 증가함수는 NCR입니다. 증가함수가 NCM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공역의 원소 개수고요. 정의역의 원소 개수예요. 공역의 원소 개수고요. 정의역의 원소 개수예요. 공역의 원소 개수, 정의역의 원소 개수. 공역의 원소 개수. 문자화 해놓는 건 여기까지도 문자로 물어보니까 문자화 해놓은 건데 일단 숫자로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 5번은 증가함수일 때나 또는 감소함수일 때 x값이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요. 이렇게 풀면 그게 감소함수가 되거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나 그 함수의 개수를 NCM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뽑아놓고 역으로 화살표를 하나씩 주면 된다 이 뜻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의 이승이 정리한 5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식을 써보면서 정리를 꼭 하십시오. n의 m승이 나오는가? npr을 내가 npm을 쓸 수 있는가?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가? ncm으로 쓸 수 있는가? 자가진단을 꼭 하시라고. 왜 이걸 찍어? 보내주잖아. 찍을 테요? 찍어도 돼. 지운다잉? 자, 실전입니다.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의 함수. 자, 그러면 정역의 원소의 수가 3개고요. 공역의 원소의 수도 3개예요. 공역인데 그냥 y, x인데 y라고 쓴 거야. 공역 x에서 x로야. 자, 첫 번째 함수. a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3군데. 0이 갈 수 있는 거? 3군데. 1이 갈 수 있는 거? 3군데. 27개입니다. 1대1 대응은요. 자, 서로 다른 거 가라 그랬지? 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거 3군데. 0이 갈 수 있는 거 2군데. 1이 갈 수 있는 거 1군데. 6가지. 자, 상수함수는 몇 가지라고요? 메뉴 통일. 3개 중에 하나를 걸 거니까 모두 마이너스 1, 모두 0, 모두 1. 3개. 자, 이렇게 해서 A, B, C를 계산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부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라. 1번 x1과 x2가 다르면 fx1은 fx2랑 다르다. 뭘 찾아라? 1대1 개수를 찾아라. 그거 뭐라고? 자, 마이너스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5개. 그러면 5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4개. OP. 이거 뭐라고? 이게 감소함수. 감소함수. x값 커지는데 함수값 작아져요. 감소함수는 뭐라고? n, c, r이라고. OCE. OC 어떻게 계산하니? 2패, OP. 자, 2번 10개입니다. 여기까지.